일본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몰락에 대한 예언이 일본을 뒤흔들고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먹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생존의 마지막 희망인 한국으로 피신하는 절망적인 군중들의 모습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 한 소녀가 모든 것을 바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안전한 피난처였을까요? 아니면 수면 아래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치쿠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아리코라고 합니다. 저희의 수학여행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주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동안 저희는 다른 곳, 즉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설렘, 두려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배웠던 곳이 실제로는 친절과 따뜻함, 혁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 편견을 깨고 관점을 완전히 바꾼 여정, 즉 저희 이야기입니다. 자라면서 저는 항상 한국은 위험하고 피해야 할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직접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공항, 깨끗한 거리, 선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등 일본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인프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발목을 삐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저에게 애니메이션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친절은 압도적이었고 그들과 교류할 때마다 두려움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아버지는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임박한 난카이 지진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다음 생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는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가장 견고한 편견의 벽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지바의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매우 전통적이셨어요.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죠.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불평하시는 것을 들으며 자랐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시곤 하셨죠. 이래서 한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오랫동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른이셨고 어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한국 음악을 소개해줬고 저도 몰래 한국 음악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빅뱅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 후 방탄소년단과 NCT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음악은 제 일상의 작은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할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나쁘게 대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들은 것 이상으로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곳은 미래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자동 체크인, 안내 로봇, 무료 와이파이 등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을 여행하면서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고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찼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도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는 교과서에서 읽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잘 몰랐고 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롯데월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놀이기구에서 내려 발목을 삐었는데 제가 당황할 틈도 없이 낯선 사람이 달려와 도와줬어요. 그는 제가 괜찮은지 확인해 주었고 놀이공원 직원들은 저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는 등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적대감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해 주셨던 한국과 다른 한국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진 경보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문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 아리코는 할아버지의 강한 신념에 의해 형성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극히 보수적이었고 한국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는 어릴 적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외국 뉴스를 보시곤 했는데 항상 한국 관련 뉴스에 집중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든 한국을 탓할 방법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아버지가 인생 경험이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일 것이라고 믿으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 그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것은 뜻밖에도 음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인기 보이 밴드 빅뱅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 NCT 등 한국 아티스트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힘든 시기에 그들의 음악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그녀는 엄청난 공허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순간에 한국 노래는 그녀에게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것이죠.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커졌지만 그녀는 이를 비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숨기고 재생 목록을 삭제하고 한국 관련 콘텐츠의 흔적을 지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대놓고 아리코에 관심을 부추긴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질책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끔 아리코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한국 노래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면 그저 미소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리코의 숨겨진 열정에 대한 무언의 인정과 조용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아리코의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주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대부분의 다른 학교와 달리 학교 측에서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만 동경하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으면 어쩌지? 한국이 그녀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다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느끼면 어쩌지? 여행이 다가올수록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념의 모순을 마주하고 할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여행이 단순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리코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적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기껏해야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현대화된 나라에 대해 준비해 왔지만
그녀가 본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광활하고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에 갑자기 낡아 보였던 나리타 공항에 비해 인천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와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자동화된 키오스크, 효율적인 사인이지, 친절한 고객 서비스 직원 덕분에 출입국 수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항을 떠나기도 전에 아리코는 이미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급 친구들과 함께 터미널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는 로봇이 지나가면서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했고 모든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인상적인 디테일에 그녀는 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편의시설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녀는 오히려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혼란스럽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철도 AREX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은 일본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건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마다 별도의 승차권이 필요해 불필요한 불편을 겪었던 일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승차감도 부드러웠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인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매료되었습니다. 궁궐 경내는 광활했고 일본에서 보았던 성곽과는 전혀 다른 멋진 전통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색채로 칠해진 목조 건축물의 정교한 디테일이 겨울 하늘과 숨막히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현대적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궁궐을 걷는 동안 가이드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리코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어두운 역사의 한 장, 명성황후 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군이 궁궐을 습격해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저항하던 왕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리코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사실이었죠. 그녀의 가슴에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편견은 일본의 과거 잘못을 무시한 선택적 역사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코는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탐험하는 모든 경험, 모든 상호작용, 모든 순간이 그녀가 믿어왔던 선입견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시선, 반갑지 않은 태도, 긴장감을 예상하고 도착했지만 오히려 친절과 호기심, 따뜻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은 실내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롯데월드에서 찾아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그녀와 친구들은 한 무리의 한국 대학생들 옆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 중 한 명이 그녀들을 알아보고 열정적으로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해요. 이어서 좋아하는 시리즈, 성우, 대중문화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어의 장벽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아리코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한국 방문자가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분의 대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놀이기구에 탑승할 즈음에는 소셜미디어 주소를 주고받으며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에서 내린 후 계단을 내려오던 아리코가 실수로 발목을 삐끗하면서 그날의 하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을 관통했고
그녀는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 채 움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근처에 있던 건장한 남성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 롯데월드 의료진이 도착했고 그녀는 파크 내 의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배려와 전문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로 된 안내문까지 준비되어 있어 그녀가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무실에서 나왔을 때 아까 친해진 한국 대학생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리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을 회상하던 아리코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한국은 할아버지가 묘사한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적대적이지 않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지 않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따뜻함과 관대함은 자신도 모르게 쌓인 편견의 세월을 지워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할아버지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그녀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할아버지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까? 일본으로의 귀국은 아리코에게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의 모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그녀는 감탄과 따뜻함, 소중한 추억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을 적이나 라이벌이 아닌 문화와 역사, 친절이 가득한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지만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편향된 뉴스 프로그램을 수년간 시청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들어줄까요? 할아버지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무시할까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일본의 풍경이 그녀를 맞이하는 순간 이러한 질문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지 몇 주 후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있던 아리코에게 긴급 뉴스가 TV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굵은 글씨로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단어와 함께 경고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대피에 대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긴장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깍지 낀 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리코는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깊은 두려움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표정을 전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변에서 치킨과 맥주를 여유롭게 즐기는 가족, 늦은 밤 거리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걷는 학생들, 스카이라인에 우뚝 솟은 내진 설계 건물 등 한국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자연재해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진이 집과 생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조용한 한숨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생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와 같은 방어적인 반응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지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는 평소의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리코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나 부러움 같은 다른 무언가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조금씩 공유된 그녀의 경험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리코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수학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인 깨달음과도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할아버지의 편견에 의해 형성된 간접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나 편향된 서술이 아닌 실제 사람, 실제 상호작용, 실제 감정을 통해 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따뜻함, 친절함, 문화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편견이 다음 세대로 얼마나 쉽게 전수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편견이 유전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 또한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반성할수록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오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경계하도록 배웠던 자신이 단 며칠 만에 한국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한국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그녀가 경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 은행 업무부터 신선한 식료품 구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편의점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궁금해했지만 직접 볼 기회가 없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어머니의 호기심에 용기를 얻은 아리코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한국 여행 안내 책자를 올려놓고 가끔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심지어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킬까봐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인 보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뉴스를 다시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리코는 침묵을 지키는 대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했어요. 심지어 제가 다쳤을 때 도와주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채널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리코는